3부. 방 안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편안한 숨을 쉬고 있었다. 아이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분명 불덩이 갔던 열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다. 의원 2명도 놀란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대체 누구인가? 돌쇠는 말없이 침을 거두었다. 그리고 침통의 뚜껑을 조용히 닫았다. 저는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만 남긴 채 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이를 본 사람들의 입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 돌쇠의 이야기는 골목에서 골목으로 퍼져나갔다. 죽어가던 아이를 살린 이름 모를 의원,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의원, 신기한 침수를 쓰는 사내. 이야기는 점점 커져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며칠 뒤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한양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번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감기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돌쇠의 생각은 달랐다. 환자들의 눈빛, 맥의 흐름, 몸에 나타나는 증상, 모두가 너무 비슷했다. 돌쇠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설마 역병이 시작된 것인가? 설마 역병이 시작된 것인가? 돌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뒤 돌쇠는 다시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를 만났다. 이번에는 장사꾼이었다. 고열이 계속되었고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다.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기운만 쭉 빠져 있었다. 돌쇠는 환자의 맥을 짚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분명 며칠 전 아이와 같은 증상이었다. 다만 조금 더 심했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다른 골목에서 또 같은 환자가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노인이 한 명 쓰러졌다. 돌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그 무렵 한양의 의원들은 아직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니 열병이 도는 게지. 며칠 지나면 가라앉을 거요. 괜한 소문에 겁먹지 마시오. 모두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이틀 만에 자리에 눕는 모습을, 건너편 집 아이가 안더니 며칠 뒤 옆집 노인도 같은 병에 걸리는 모습을. 소문은 점점 커졌다. 전염되는 병이래. 아니야, 나쁜 기운이 들어온 거래. 남쪽 지방에서도 비슷한 병이 돌고 있대. 어느 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의원님. 돌쇠가 고개를 돌렸다. 며칠 전 살려냈던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 여인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옆집도, 그 집 아이도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순간 돌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병은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양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 병은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양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돌쇠는 작은 수첩 하나를 품속에 넣고 길을 나섰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첫 번째 환자, 남대문 근처의 떡장수, 고열, 심한 갈증, 온몸의 무력감. 두 번째 환자, 종로의 마부, 고열, 식은땀, 붉게 충혈된 눈. 세 번째 환자, 서소문 인근의 어린아이, 고열, 기침, 심한 두통. 돌쇠는 환자를 볼 때마다 작은 수첩에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환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모두 비슷한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설마.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칠 동안 더 살펴본 끝에 돌쇠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병은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을 따라 번지고 있었다. 그 무렵 한양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환자가 늘어났다.
의원들은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았지만 병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결국 조정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환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궐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돌쇠를 한양으로 데려온 군관이 급히 찾아왔다.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관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드디어 일이 커지고 말았네. 무슨 일입니까? 군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내의원에서 자네를 부르네. 순간 돌쇠의 눈이 커졌다. 저를 말입니까? 그렇네. 자네가 살린 아이 이야기가 이미 퍼질 대로 퍼졌네. 그리고 군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조선 최고의 의원들도 이제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네. 돌쇠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침통 위로 올라갔다. 산속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아라. 그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려 퍼졌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한양의 밤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다. 수많은 백성들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조선 전체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평생 머슴으로 살아온 돌쇠는 처음으로 조선 최고의 의원들이 모여있는 내의원의 문을 넘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평생 머슴으로 살아온 돌쇠는 처음으로 조선 최고의 의원들이 모여있는 내의원의 문을 넘게 되었다. 내의원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의원들은 밤새 환자를 돌본 탓인지 모두 지친 얼굴이었다. 하지만 돌쇠가 들어서자 몇몇 의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저 사람이요? 시골에서 왔다는 그 의원? 의원도 아니라던데?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때 가장 연장자인 노 의원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그 아이를 살렸다고 들었네. 운이 좋았던 것 아니겠는가? 방 안에서 웃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돌쇠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운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노 의원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럼 자네는 이 병의 정체를 안다는 말인가? 돌쇠는 잠시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몇 달 동안 기록해온 환자들의 증상이 적혀 있었다. 돌쇠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다. 첫 번째 환자, 남대문 떡장수. 두 번째 환자, 종로의 마부. 세 번째 환자, 서소문의 아이. 의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돌쇠는 계속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우물을 이용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리고 병이 생긴 곳을 지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돌쇠는 직접 그린 지도를 펼쳐 놓았다. 붉은 점들이 한양 곳곳에 표시되어 있었다. 의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돌쇠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노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우물 때문이라는 말인가?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든 사람을 격리해야 합니다. 오염된 우물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쇠는 말을 멈추었다. 모두가 그 다음 말을 알고 있었다. 한양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순간 내의원 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리며 병사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동대문 박마을에서도 같은 병이 발생했습니다. 의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는 깨달았다. 이름 없는 머슴 출신 의원이 가장 먼저 역병의 정체를 알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널 만났더라면.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자꾸만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날 돌쇠는 평소처럼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길을 나섰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 같으면 돌쇠 의원님 오셨소 하며 반갑게 맞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잠시 망설이는 눈치였다. 대놓고 등을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돌쇠 의원님도 한번 보고 김 의원도 한번 모셔오자.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어.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며칠 전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여인은 돌쇠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쇠가 놀라 손을 내밀었다.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제 아이를 살리려고 가장 애쓴 분도 의원님이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도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인은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이가 생전에 가지고 놀던 나무팽이가 들어있었다. 우리 아이가 가장 아끼던 물건입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돌쇠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돌쇠는 침통 옆에 나무팽이를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명이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그 무렵, 내의원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한양뿐 아니라 성문 밖 마을까지 같은 병이 번지고 있다는 보고였다. 의원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병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그날 밤, 돌쇠는 자신을 찾아온 한 노의원의 뜻밖의 방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날 밤, 돌쇠는 자신을 찾아온 한 노의원의 뜻밖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문을 열자 내의원의 원로 의원이 서 있었다. 바로 며칠 전까지 돌쇠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돌쇠는 급히 자리를 권했다. 노의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기록한 환자 명부를 다시 볼 수 있겠는가? 돌쇠는 말없이 수첩을 내밀었다. 노의원은 촛불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리고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했단 말인가? 수십 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해온 그였지만 이 정도로 꼼꼼하게 기록한 사람은 드물었다. 노의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자네를 잘못 보았네. 그 말은 짧았지만 돌쇠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내의원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돌쇠를 무시하던 의원들조차 그가 모아온 기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환자들의 증상, 발병 시기, 이동 경로, 사용한 우물, 조금씩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러나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한양의 환자는 날마다 늘어났다. 10명이던 환자가 100명이 되었고 100명이던 환자가 1000명이 되었다. 약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오? 우리 가족은 살 수 있는 것이오? 의원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한양뿐 아니라 인근 고을에서도 같은 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이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때 한 대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만약 이 병이 전국으로 퍼진다면 그 뒷말은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았다. 조선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돌쇠는 내의원을 나와 홀로 성곽 위에 올랐다. 멀리 한양의 불빛이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불빛 속에 있었다. 돌쇠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팽이를 꺼냈다. 며칠 전 세상을 떠난 아이의 유품이었다. 돌쇠는 팽이를 손에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스승님, 제가 과연 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돌쇠는 다시 침통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살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조선 최대의 역병과 명의 돌쇠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한때 조선을 뒤흔들었던 역병도 마침내 자취를 감추었다. 수많은 사람이 살아남았고 수많은 사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백성들은 돌쇠를 명이라 불렀다. 살아있는 신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돌쇠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새벽이면 일어나 약초를 다듬었고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신분을 묻지 않았다. 양반도 백성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돌쇠 앞에서는 모두 같은 환자였다. 어느 날 조정에서 다시 사람이 내려왔다. 전하께서 의원님께 벼슬을 내리고자 하십니다. 돌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전하의 은혜는 감사하오. 하지만 저는 지금 이곳이 좋습니다. 벼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그 후로도 돌쇠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다. 머리는 휘어졌고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어느 늦은 봄날 돌쇠는 마루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다.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의원님, 저도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돌쇠는 한참 동안 소년을 바라보았다. 문득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산에서 장작을 하던 머슴, 글조차 읽지 못하던 돌쇠. 돌쇠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낡은 침통 하나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 동안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돌쇠는 침통을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도 오래전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란다. 소년의 눈이 커졌다. 이걸 저에게요? 돌쇠는 조용히 웃었다. 의술은 손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다. 소년은 두 손으로 침통을 꼭 안았다.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물들기 시작했다. 돌쇠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래전 산속에서 만났던 노인을 떠올렸다. 마치 모든 인연이 하나의 원처럼 이어진 것 같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돌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도 세상 어딘가에는 아픈 사람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렇게 명의 돌쇠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는 아픈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비스토리였습니다.